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앱일 다시 한번 눌림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건 알아요. 근데 지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솔직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는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해배 같은 경우에 좀 차트상 보시면 21선 위에서 눌림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전의 저점을 깨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 추세로는 아주 상당히 좋은 상방 추세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해배 같은 경우에 패턴이 좀 있잖아요. 이전에 횡보라인 구간에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강한 수급대로 뚫어냈을 때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해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점에서 주워가라 말씀드렸는데 벌써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다음날 바로 10%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수익들 내셨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웨스팅하우스 노이즈 나왔을 때, AI 거품 나왔을 때도 주워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그쵸? 결국에 두해빌은요, 세력들의 평단가가 있어요. 그 평단가를 자신의 가치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결국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두해빌 엄청 큰 노이즈가 있는 거 아니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주워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해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해빌 메모장을 좀 켜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두해빌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올라는 가겠지만 뭐 앞으로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우상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코스피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은요, 얼마입니까? 얘네 시총이요, 4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총이 현재 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미래 SMR이나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지어지면서 뭐 뉴스케이 파워,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를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득이 두산에게 올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AI의 광기라는 겁니다. 제가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AI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요거에 대한 부분,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평소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 한 50 정도라고 했다라면 AI 사이클에 맞춰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감 부분들이 한 90%까지 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가 와요? 어느 정도 AI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는 매도해야죠. 지금도 사실상 실적상으로만 보면은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선반영 기대감과 뒤에 있는 계약 체결권들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실 때 뭐 거래량이 터진다. 무조건 조심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터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할 때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신호들을 반드시 포착을 해서 매도를 할 거고요. 그 전부터 분할 매도를 잘 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분할 익절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갔을 때 과감하게 매도했던 거 추가 매수 이런 전략으로 잡고 저점 구간 단기 저항성 잡으면서 나오면 매도하고 올라가면은 분할 매수하고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면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놨습니다. 항상 주식은 올라간 만큼 조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에 맞춰서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AI 사이클 경제적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갔을 때는 충분히 전략을 세우시면서 매도를 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방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기 추세가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감이 안 잡히시고 차트를 보기 힘들 정도로 좀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면은 여기 두산이라고 두 글자 7708-8354 김기석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이죠. 두해빌이 한정 KPS와 이 발전 사업에 대해서 공통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해빌은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전력에 대한 AI 사이클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한 방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두해빌은 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계약이 좀 체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감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이 또 AI 전력에 7,300억 베팅했잖아요. 그러면서 두해빌과 한수원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SMR 심장부를 뚫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좀 기사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 데이터 센터 문제예요. 이 지금 AI 사이클에서 나오는 슈퍼 사이클은 로봇, 원전,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서 원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쉽게 말해서 반도체랑 로봇 뭐가 있어야 돌아갑니까? 그쵸? 전력 없으면요 그냥 성능 좋은 깡통이에요. 결국에 전력이 있어야만 뭐 데이터 센터든 로봇이든 반도체든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했네요. 전기 먹는 하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렸다.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 인근에 총 960메가와트 규모의 SMR 시설을 건설하는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은 전력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960메가와트라는 게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이 한 96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존이라는 회사 자체가 혼자서 먹는 양이 960메가와트래요. 그죠?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좀 지금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아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좀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AI가 좀 눌림받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AI 거품론과 그리고 금리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좋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테마뿐만 아니라 좀 섹터를 보는데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와 AI 거품론 종식이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구글로 좀 왕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미나이 3 저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AI가. 그리고 TPU 혁신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좀 TPU라는 걸 좀 아시면은 다른 투자하는데도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그 김치 공장 아시죠? 김치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GPU는요 여러 명이 동시에 김치를 만들면서 좀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역할이 뭐 양념조, 버무림조, 뭐 포기 완성조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TPU는요 뭐만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어 다 만들었잖아요. 포기를 닫는데 한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뭐 양념을 만드는데 버무림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한 가지만 가능한 TPU라는 거예요. 근데 이 TPU는 AI만 가능한 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빠르게 하는 TPU 혁신이 나왔다. 결국에 이 TPU 혁신이 뭐냐면 지금 AI 거품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엔비디아의 GPU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약간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근데 결국에 GPU 공급 부족은요. 한계치가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TPU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TPU 혁신 때문에 AI 거품론이 단기적으로 좀 잠식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12월 둘째 주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하고 5일 17시간 10분 남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3일 정도 남았죠. 오늘은 좀 미국이 휴장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저번 주인가 36%였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2% 확률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좀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확정시 되고 있으면서 12월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타랠리라고 아시나요? 그쵸? 산타랠리라고 이 12월에 거의 다 오는 그런 불장 랠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1월까지 연장이 되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단 1년 빼고 계속해서 산타랠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산타랠리 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AI 사이클이 조금 더 돌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AI 광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 앞에 나가서 전략을 짜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셔서 일정에 맞는 좀 대응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고,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차트를 좀 보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으시다, 그래서 중요한 신호들 나왔을 때마다 좀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여기 있는 번호 708-8354, 제 이름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 주시고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안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로봇 테마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모으고 있던 로봇 테마의 매집주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와 전력, 로봇을 주목해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전력은 원전은 지금 2030년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봇은 뭡니까? 그쵸? 이 테슬라가 내년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1, 2년 주기로는, 그죠? 로봇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죠? 거래량을 봐야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차트가 보여졌습니까? 저점을 갔는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저점을 높여줬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훅 싸버렸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800%입니다. 800%.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과 계약을 맺고 LG와는 MOU를 체결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크게 준하는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가가 9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셔도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계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만 보셔도 저점에서 이 외인들이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기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언제 튈지 몰라요. 왜? 내년에 로봇에 대한 현실이 진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4.5일제,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의 본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800% 이상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쵸?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금보다 지금 낫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올라간 테마가 뭐예요? 이 로봇들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번호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김기석 저장해 주신 다음에 로봇이니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려서 매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주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집하신 다음에 나중에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좋은 수익들 보셔서 내년엔 더 많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